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아름다운 산맥과 첨단 로봇 기술, 그리고 오래된 사원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 모델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경제를 회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로 평가됩니다.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은 많은 이들의 눈에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법 같은 나라로 비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문신이 있으면 공공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잠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외도율이 높고 오락산업에서는 각종 착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봅시다. 저구번, 일본은 기발한 발명품의 나라. 일본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묘한 발명품들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즉석 라면을 식히기 위한 전용 선풍기가 있습니다. 젓가락에 작은 선풍기가 달려있어 라면을 식혀주는데 오히려 소음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또 신발용 우산도 있습니다. 신발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는데 그 결과 비닐 덮개, 장화, 심지어 신발 우산 같은 발명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름철 인기 발명품 중 하나는 쿨링 스프레이인데 피부에 뿌려 문지르면 즉시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발한 발명품은 두루마리 휴지 모자입니다.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휴지 상자를 들고 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 쓸 수 있는 휴지를 고안한 것이죠. 휴지를 모자처럼 만든 것인데 휴지 상자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의 발명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열절번, 일본인은 매우 이중적이다. 일본인은 참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 얼굴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러한 가식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적 규범으로 여깁니다. 일본의 예의범절은 혼내베닌과 다테메의 젠체나스라는 두 개념으로 나뉩니다. 혼내는 마음속의 진짜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테메는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겉모습으로 실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위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조화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 무렵 식사 초대를 받는 것이 단순한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응하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인에게 선물을 주면 바로 칭찬하며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해야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인과 식사할 때 상대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맛있다고 말한다면 사실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일본인과 교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6번, 원하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한다. 일본 서비스의 단점은 아무리 진심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제공하기로 정한 범위와 대상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거절당하거나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추가하는 것이 어렵고 일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외국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어로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6번, 일본은 여성에게 가혹하다. 결혼해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5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12월 25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할인되는 것처럼 여성을 제때 팔리지 않은 케이크에 비유한 일본의 속어입니다. 직장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많은 상사들이 여성은 장기적으로 경력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형 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이 성평등 문제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4%에 달합니다. 일본은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집단주의 위계 질서가 뿌리 깊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도 여성에게는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실시된 여성의 사회 진출 의식 조사에서 직장 여성들에게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지 묻자 이직 직관 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36.7%가 전업주부를 원한다고 답했으니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 문화 요인으로 인해 여성에게는 금지된 행동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행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음식을 먹으며 이를 드러내거나 씹는 모습이 들키면 수치스럽다고 느끼며 식사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10번 일본의 노인을 산에 버리는 전통 우바스테무셰테는 일본 민속 문화에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병든 가족이나 노인을 외딴 곳에 데려다 두고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바스테는 부모를 버린다라는 뜻으로 본질적으로는 살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인을 산이나 외딴 곳에 두고 자연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본 민속 이야기 우바스테야마 무셰샨에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노모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이 노모를 산 정상에 버리려 했지만 노모는 아들이 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가지들을 길에 흩뿌리며 끝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례가 보고됩니다. 2015년에는 한 63세 남성이 장애가 있는 누이를 산에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8년 이후 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노부친을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본의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12번 일본 오락 산업의 어두운 면. 화려하고 번창하는 일본의 이면에는 끔찍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오락 산업은 각종 공격과 착취 문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일본 노동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예술인의 60%가 피해 경험을 인정했고 90%가 착취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본 투데이 자판 투데이에 따르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 3건 중 8건만 신고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타임스 자판 타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80%는 차별, 보복, 경력에 미칠 악영향이 두려워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권력, 돈, 배역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요하는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의 하급 프로듀서, 조수, 비서들이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범행이 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일본의 유명 감독 겸 배우 3명, 소노시온, 사카키 히더, 기노시타 호카가 여성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 및 학대 의혹에 휘말렸으며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3번 일본의 교육 제도는 매우 큰 압박을 준다. 일본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교육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규칙은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오후 10시 통금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도시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은 오후 10시 이후 영화관 출입이나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학생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과제를 소화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등하교 전후 활동에 참여하고 숙제를 해야 하며 어떤 학생들은 입시 준비 학원에도 다녀야 해서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학생들이 받는 학업 압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7번 인터넷 카페 난민. 일본에는 또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을 네카페 난민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20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머리가 더 희끗해진 30대 한사 40대 중년층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머무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타까운 사정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네카페는 곧 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24시간 인터넷 카페는 개인 칸막이 공간이 있어 마치 작은 개인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도쿄에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지로 이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업과 수입은 있지만 집만 없는 사람들입니다. 10번 야쿠자 범죄 조직. 일본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어두운 면 중 하나는 바로 야쿠자라는 범죄 조직입니다. 야쿠자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조직 범죄 집단으로 가족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과 형식은 사무라이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야쿠자는 갈취, 마약 밀매, 밀수 도박, 고리대금 등에 관여하며 도시 곳곳의 음식점, 술집, 기업들에까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정교한 문신인데 각 조직원들은 비슷한 문신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손가락이 잘린 모습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유비츠메 즈케 미야사라 불리는 벌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관습입니다. 야쿠자는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아 18만 4천 명 이상의 조직원을 거느렸지만 2011년 제정된 기업이 조직원과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으로 인해 현재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문신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야쿠자와의 연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온천,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심지어 일부 호텔까지도 문신이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높은 불륜율. 일본은 이혼율이 낮지만 그것이 모든 결혼이 원만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전업주부이므로 이혼 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게 됩니다. 남성들은 이혼 후 자녀를 볼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데 일본에서는 공동 양육권이 일반적이지 않고 부모 중 한쪽만 양육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불륜 개념은 다른 나라들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중매 결혼이 존재하며 이런 이유로 불륜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 사가미 러버 산업이 1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15.2%, 남성의 20.5%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륜의 주요 원인은 일본인들이 파트너에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부간의 친밀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성관계 없는 결혼 생활도 일본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에도 남존여비 사고방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불륜 문제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조롱, 비난, 사회적 배척을 당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들의 불륜은 인정하면서도 아내나 여자친구의 불륜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5번, 일본의 높은 자살률. 일본에는 특이한 자살 문화가 존재합니다. 대상은 직장에서 해고된 성실한 근로자,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학교 폭력 피해자, 혹은 가족을 위해 보험금을 남기겠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25만 명에 이르며 하루 평균 약 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아오키가하라 숲은 자살 명소로 악명이 높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동호회나 모임까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번. 일본 생활의 침묵. 겉보기에 조용함은 좋은 점처럼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거나 기타를 연주하거나 밤늦게 파티를 여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본의 많은 집과 아파트는 벽이 얇아 소리가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침묵은 극장에서도 철저히 지켜집니다. 코미디, 멜로, 공포 영화 등 어떤 장르를 보더라도 웃거나 울며 소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본 영화관에서는 관객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이런 불문율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주택가에서 크게 떠들며 놀 수 없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나는 아이들 소음 때문에 노인들이 항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아이들의 소음을 싫어하며 때로는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7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일본은 인구의 98.5% 이상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하프하후라 불리는 다문화 가정 출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한국인, 중국인 부모를 둔 하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 때문에 더욱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하프라면 외모가 뛰어나고 외국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일본 시민권을 가진 이들이 경찰에게 외국인으로 오해받아 신분증 검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등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하프는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받기도 하며, 특히 피부색이 짙은 하프는 농구를 잘할 것, 재미있을 것, 랩 음악을 좋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권, 코스프레 카페의 어두운 이면. 일본에는 직원들이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테마 카페가 많습니다. 특히 오타쿠 문화가 활발한 곳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키하바레만 약 60여 개의 코스프레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재미있고 무해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이 업계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메이드 복장을 한 여성 직원들은 근무 중 과도한 압박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체중 증가가 금지되며 가능한 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5번, 일본의 직장 문화. 일본 생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문화입니다. 일본은 과도한 노동과 회사 우선의 생활 방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골드니크나 오본 같은 대형 연휴를 제외하면 장기간 휴가는 거의 불가능하며, 나이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로로 인해 직장인들이 지쳐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잠드는 모습도 흔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장병, 뇌졸중,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쿄 길거리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6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약 25%가 직원들에게 한 달에 80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직장인들은 연간 10일의 유급 휴가조차 다 사용하지 않으며 63%는 휴가를 쓰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회계 연도에 일본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190명 이상 보고되었으며, 여기에는 자살도 포함됩니다. 일본 사법계에는 과로사 현상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뉴운 카로시 고러시입니다. 카로시의 첫 사례는 1969년 한 언론사 직원이 29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4번, 잦은 자연재해. 일본은 태풍, 쓰나미,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본에서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무려 10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 파시픽 링 오브 파이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동반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규모 9.1로 혼슈 동북부 해안에서 발생했으며, 최대 40m 높이의 쓰나미가 육지를 덮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0,899명, 실종자는 2,272명, 부상자는 6,7명 이상이었으며 수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현에서는 수천 채의 주택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도호쿠 지역 전체의 인프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전력망이 마비되며 배수 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진원지 근처 원자력 발전소 3곳은 자동으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쓰나미가 비상발전기를 파괴하면서 냉각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그 결과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치솟으며 연료가 녹아내리는 핵연료봉용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므로 일본에 거주하거나 여행한다면 반드시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재난훈련에 참여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잦은 자연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율. 2023년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약 3,0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합니다. 이는 일본이 여전히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이 중 여성은 2,051만 명, 남성은 1,552만 명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일본 인구사회보장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에는 고령층과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1대 1.3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고령층은 생산 연령대 시민들이 기여한 연금에 의존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령층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국가 정책은 의료연금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집중되며 이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 사회적 결속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높은 고령화율은 히키코모리 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와 완전히 단절하며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집 밖을 나서지 않으며 사회적 교류 없이 살아갑니다. 2번, 일본의 극단적 사회적 고립 세대, 외로움은 일본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질환 수준으로 번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도 고립과 외로움이 증가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혼자 사는 일본 노인 남성 중 15% 이상은 며칠 동안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30%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특히 사회적 도전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히키코모리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33, 40대 남성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일본에는 현재 약 150만 명의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50명 중 1명꼴입니다. 이들은 취업, 출세, 결혼, 자립 같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아예 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정부도 히키코모리의 확산이 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공표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번, 일본의 나체 축제. 전통에 따르면 매년 2월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의 한 신사에서는 수천 명의 남성이 호톳과 일본식 발목 양말 우타비를 착용하고 참가하는 나체 축제 로치일이 하다카 마치리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한 해의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불운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는 듯 서로 몸을 만지며 신사로 달려갑니다. 하다카 마츠리는 매년 9,000명 이상의 남성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신관이 4m 높이에서 던지는 신기센무, 행운의 부적 막대기를 잡기 위해 경쟁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두 개의 막대를 잡는 사람이 1년 내내 행운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운의 부적을 잡기 전에 차가운 물에 몸을 씻어 정화의식을 치릅니다. 특히 2024년 올해 축제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도 참여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본에서 생활하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